같은 데서 보면 되게 이제 그 법의학 하시니까 이 살인범과 법의학자 간의 어떤 그런 막 숨 막히는 막 그런 그 약간 그 머리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신을 딱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사건이 또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동네예요? 일어나서 오. 더 관심 있게 봤던 사건인데 네네.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남편분은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제 전공이었고 부인분은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만삭 임신 상태셨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가보니까 이분이 출근 준비를 다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욕조의 가로 방향으로 빠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밖으로 걸쳐져 있고 그렇지. 목은 완전히 앞으로 접혀 있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 자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바로 빠져나왔을 텐데 이분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이상했던 게 남편분이 아내가 사망했다면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법한데 네. 본인이 나서서 아내가 만삭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상한 자세에서 질식이 돼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자기가 의사니까 네. 근데 경찰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유가족의 반응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쎄한 느낌이 들었고요. 남편이 설명을 했던 게 자색성 질식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상한 자세 때문에 질식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상한 자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려면 어떤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질병이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또 아내분의 손톱에서도 남편의 DNA가 나왔어요. 손톱에서 나왔다. 저항이 생겨고. 그렇죠. 저항의 흔적.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한국의 법의학자들도 3명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용의자로 몰린 남편도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를 자기 쪽의 증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데뷔란 거네요. 저는 이 사건을 몰라서 그래서 결론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부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이 캐나다 법의학자가 보기에도 이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싸우다가 손으로 목을 졸라서 주는 겁니까? 네, 사망케 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남편은 징역 20년.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럼요. 네. 결국은 그 삶을 남아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상실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제가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왜 사망을 해야 했는지 혹시나 일찍 구조가 되었다면은 일찍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건에서도 이제 부검은 단 3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법의학은 그런 죽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통역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하는 일.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참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좀 많이 발견이 되던데 저도 뭐 사실 뭐 저희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냄새가 이제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패랑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이제 하루 전후 사망한 지 하루 전후가 지나면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강 이후에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부패가 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냄새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저희는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 음식물 상한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 음식물 쓰레기는 약간 더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썩은 계란? 이렇게, 네, 뭐 썩은 계란도 이렇게 좀 섞인 듯한 냄새 아니면 발효되는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냄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분해돼서 나는 건데 대부분이 단백질 때문에 나고요. 단백질. 제일 유명한 게 그 우리 바닷가 가면은 약간 항구 쪽에서는 특히 어촌 항구에서는 약간 생선 썩는 냄새가 나죠. 있죠. 그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될 때 그 트라이메틸 아민이라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 생겨요. 약간 얘가 센짠내 있어요. 비린내 나면서 이 아미노산 분해된 거고 이 냄새 때문에 마약 수사를 많이 미국에서는 또 해요. 그래요? 이게 마약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도저히 이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곳에서 도심 한가운데 지하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 그럼 이걸 표적 수사하면 대부분 거기가 마약 공장. 그 썩었네. 전 처음 들어보는. 근데 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식.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어디서 실험해 볼까요? 위험한 과학자.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원이랑 국과수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사체 냄새라는 게 워낙 인상적이다 보니까 사체 냄새를 나타내는 분자들 이름 자체가 다 그 의미를 가져요. 대표적으로 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있잖아요. 얘가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거를 카다베린, 카데바라는 말이죠. 카데바. 카데바는 무슨 뜻이에요? 카데바는 시신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해부 실습을 할 때 카데바 실습을 한다라고 하죠. 그 이름에서 이제 카다베린이라고 카다베린. 네,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이제 그 냄새다. 사체 냄새. 또 아까 그 계란 냄새가 그 우리가 계란 삶은 거 썩은 게 아니라 가끔 진짜 썩어서 잡아 올렸는데 퍽 하고 터지는 그런 계란이 있어요. 이거는 냄새가 집에서 안 빠져요, 며칠간. 그 정도예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터트려봤는데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잡았는데 어쩌다가 퍽 터졌어요. 닦아도 냄새 계속 나요. 썩었네. 이게 황이 많다는데 이 메타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가 썩은 걸 그 퓨트레딘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그 부패가 우리가 퓨트리팩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썩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사체의 냄새, 죽음의 냄새라는 걸 인간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된 것도 이런 냄새가 나는 걸 먹으면 너 죽어. 병 걸리거나 상한 거야. 이게 진화 과정에서 피하려고. 그래 비린내는 인간이 좋아하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독한 냄새 맡아보고 싶으면 실험실에 한번 놀러 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모든 시신이 죽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패는 기본적으로 다 결국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사건의 예가 방배동 미라 남편 사건. 방배동 미라 남편 이거 뭐지?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나? 네, 맞습니다. 에? 진짜로? 아내가요?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약사였고 남편분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주변 이웃들도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결국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발견되셨을 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이요? 근데 시신 상태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깨끗해요. 네. 부패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건조만 좀 진행된 상태로였습니다. 사망신고를 7년을 안 하신 거잖아요. 유가족 중에 용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사망신고를 늦게 한 거에 어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간암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대요. 남편분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 남편의 사망을 인정을 하지 못해서 네, 아내분하고 그 자녀분들이 모두 그 남편분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네, 집에 이제 잘 모셔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보고 닦아드렸던 거예요. 이 실화예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추정하기로는 남편분이 워낙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낙 좀 항생제나 이런 게 많이 네, 있죠. 좀 항생제나 이렇게 뭐 항암제도 많이 맞으셨을 거고 만약에 또 돌아가신 시점이 좀 건조한 겨울이었다면 뭐 덥거나 습한 여름보다는 또 부패가 훨씬 느려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내분이 약사였다고 했잖아요.
알코올로 뭔가를 소독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남편 시신도 이제 알코올로 계속 매일매일 닦아내지 않았을까. 7년 동안. 네. 참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참 괜찮다가 딱 죽으면 참 부패된다라는 게 그게 좀 뭔가 좀 가슴 아파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부패돼야 될까요? 이 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세균이거든요. 세균이죠. 네. 근데 이 상재균 중에서도 장내 세균이 가장 많고 이 장내 세균이 또 가장 몰려 있는 곳이 맹장입니다. 맹장이요? 네. 어. 그래서 맹장에서부터 보통 부패가 처음 시작이 되고 맹장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맹장 저도 떼는데. 맹장 수술했는데. 맹장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다 충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충수돌기예요. 충수 정확하게. 돌기를 짜내는 건가요? 네. 아, 그러네. 가사에 맹장을 떼냈지라고 나오는데. 노래 가사에. 돌아가셨네요 이미. 나 옛날에 반지하서 할 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네. 난 아직 기억해 2004년 겨울밤 지옥을 맛보고 기어갔어 결국 맹장을 떼냈지. 충수돌기가 붙어 있는 그 맹장. 아, 맹장. 네, 그 여기가 맹장에서. 주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여 있거든요, 세균들이. 거기가 세균 그 하우스인데 네.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섞기 시작한다. 네, 네. 오른쪽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패되고 있지 않고 발효되고 있지 않은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생물들 좋아하는 수분, 양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왜 부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면역계가 결국은 우리가 부패되지 않게 막아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세균들이 활동을 못하게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하게 적절한 양의 미생물들만 균형 가지고 유지하게 해주는데 ATP가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면역계가 꺼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영양분 덩어리니까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어치워서 분해하고 부패하는 거죠. 근데 그럼 보통 몸이 썩고 이 뼈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백골화라고. 백골아. 뼈만 남는데 이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썩고 그다음에 뼈만 남는 그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도 오차가 굉장히 커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빠르면 며칠 만에도 백골화가 일어날 수 있고. 며칠 만에요? 네. 며칠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2주도 아니고 한 9일 만에 백골화가 되신 시신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수사를 위해서 사망 시각을 추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오차가 한두 시간 정도 이내여야지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랑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데 최근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법곤충학입니다. 법곤충학? 네. 그러니까 곤충 중에서도 시신을 특히 좋아하는 곤충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리거든요. 아, 파리. 파리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많이 언론에 알려진 사건 중에 오산 야산 백골 시신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산의 야산 백골 시신 사건. 네.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백골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문을 다 찍어놓기 때문에 지문만 나오면 신원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이 시신의 경우에는 이제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지문 채취 불가능하고. 네, 아마도 이제 정황상으로는 암매장이 된 걸로 추정이 돼서 이 시신은 반드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 시신이 발견된 게 2019년 6월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수사팀은 이제 백골화가 됐으니까 이 백골화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가지고 2019년 초에 암매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곤충들의 번데기 중에 검정뺨 금파리 검정뺨 금파리, 그리고 큰 검정파리 큰 검정파리. 또 떠돌이 쉬파리 뭐 이렇게 많아? 파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떠돌이 쉬파리는 처음 들어본. 떠돌이 쉬파리. 아니 떠돌이 쉬파리. 강조하는 이유가 있네. 아니. 발음을 조심. 아니 별파리가 다 있잖아요. 아니, 떠돌이 쉬파리가 너무 이름이 웃겨요. 네, 이 세 가지의 파리가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파리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번데기를 벗은 것 같은데 이 파리들 각각 각 종의 그 활동 시기를 살펴보니까 겹치는 시기가 10월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딱 10월로 이제 아는 거구나. 근데 이 시신은 6월에 발견됐으니까 적어도 2018년 10월 이전에 사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 시기를 딱 그 번데기로, 네. 번데기 껍질로. 어느 정도 큰 틀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일단 시기가 좁혀지니까 이제 이 그 주변에 이제 그 행적을 찾기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용의자를 찾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일단은 17살에 네, 학생이었고 가출팸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매장을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 네. 나쁜 놈들이네.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뭐 체포됐습니까? 아, 뭐 물론 다 검거가 됐고요. 뭐하는 이제, 애들이에요, 뭐. 네, 이 가출팸이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경찰에 일부 진술을 하면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살해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학생을 말이야, 그죠? 참, 어쨌건 그래도 이것도 밝혀냈으니까. 그 파리들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줬네요. 네, 풀어줬네요. 파리들과 또 과학 그리고 또 우리 법학자분들께서 밝혀낸 거죠. 그럼 이왕 법본 추강 여기 곤충 전문가가 계신데 초파리 있잖아요, 초파리. 초파리로도 초파리도 가능할까요? 파리잖아요. 초파리? 떠돌이 초파리로. 아니 초파리도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초파리가 10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초파리만. 그중 한 녀석은 할 수 있겠죠? 수사 같은 게 좀 어떻게 초파리한테 협조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초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법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다고요? 초파리는 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사인에 따라서 특정한 시그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냄새가 된다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거기로 끌리게끔 그렇게 초파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진화시켜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될 것 것 같아.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었잖아요. 개미 훈련시켜갖고 암 찾게 만드는 맞아요, 게 맞아요. 몇 년 전에 논문 나오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초파리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사망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범인을 잡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법의학에서는. 그럼 누가 죽였냐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새 또 핫한 거는 또 유전자 아닙니까? 유전자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의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 수사에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과학수사에도. 네,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또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유전 개보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유전 개보. 개보와 네, 아마 기사로도 좀 몇 번 저 들으셨을 것 들어본 같아요. 적 있어요. 네. 네. 뭐 미국의 뭐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가족 관계를 따라서 이제 계속 그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족들, 친척들 간에 공유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응용이 됐던 네.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전 개보로. 네. 예. 청주 해장국집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해장국? 예. 네. 해장국 좋아하는데 갑자기 섬뜩해. 그 해장국 집에서 굉장히 작은 단서가 범인을 잡았거든요. 뭐였을까요? 다대기? 다대기보단 조금 컸어요. 대파. 깍두기랑 깍두기? 돼지뼈였습니다. 깍두기하고 돼지뼈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해장국집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 예. 갑자기 주인을 공격해서 살인을 하고 도망간 사건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 범인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자기가 식사를 하던 수저랑 뚝배기까지 다 챙겨서 도망갔어요. 흔적을 안 남기고.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유전자로 수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 유명했을 때니까 흔적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갔다고요? 이 사람이 챙겨가지 못한 게 자기가 먹던 깍두기랑 돼지뼈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전자를 채취해서 남성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의 유전자라면은 Y 염색체가 있었을 것이고 Y 염색체에서는 우리가 STR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STR. 네. 예. 그게 뭐죠? STR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 중에 기능은 없는데 특정 염기 서열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마다 그 구간 그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횟수를 가지고 유전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개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Y 염색체에 있는 STR은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부계마다 달라요. 아 왜냐면은 Y 염색체는 아버지한테만 오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 건 또 할아버지한테 오고 그렇죠. 아, 그러면 깍두기에서 YSTR로 해가지고 건너 위로 올라갑니까? 네. 그러니까 족보를 보는 거예요? 네. 사실 성씨가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세요. 기존에 이제 국가수나 검찰이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해보니까 같은 YSTR을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씨가 나온 거예요. 뭡니까?
아, 성씨 말 못하는구나. 예, 미안합니다. 가문의 어떤 예, 예, 명예가 예.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YSTR로 특이한 어떤 그런 성씨를 발견했다. 예.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로 용의자를 좁힐 수가 있었던 거죠. 좁혀서.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그 성씨가 흔한 성씨였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어렵겠는데 마치 공교롭게도 네. 몇 안 특이한 되는. 성씨여가지고 그래서 밝혀낸 거구나. 이런 거 들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이런 정보를 얻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찾잖아요. 근데 국가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데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성인 됐을 때 지문은 찍어도 유전자 정보를 주진 않잖아요. 그럼 이전에 뭔가 용의자거나 있어서 그렇죠. 조사받아서 네, 들어가 네, 있던 분이. 네, 네. 어떤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제 유전자들이 수록돼 있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이 YSTR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맞습니다. 일가 친척분들이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성씨, 같은 YSTR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또 용의자로 의심을 받거나 그렇죠. 의심받아. 네,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범인이 여성이었으면 이 기술을 못 쓰겠네요. 못 쓰죠. 그 Y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특히 부계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적하기에 되게 흥미로운 그 유전적인 정보인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소개한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의 8%가 똑같은 남자에게서 받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YSTR 8%요? 8%가 엄청 많은 건데. 8%는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 0.5%의 사람이 0.5%. 다 같은 아빠나 한 뭐. 사람의 아빠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근데 추정해 보니까 시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누구의 시기냐면 징기즈칸의 시기. 그래서 징기즈칸이 전 세계를 다 정복했고 징기즈칸도 자기의 Y 염색체를 뭐 자기 부계로부터 받았을 테니까 말하자면 징기즈칸의 아주 가까운 혈족의 남성들이 전 세계의 Y 염색체를 다 퍼뜨려서 0.5% 정도로 엄청 추정해요. 왕성했네. 그럼요. 세계를 정복할 정도인데 왕성했죠. 아니 지금까지 그 죽은 후에 사람의 몸이 이제 그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사후세계라던가 약간 좀 뭐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 혹시 없습니까? 그 사실 법의학을 하면 계속 시신을 접하게 되니까 네. 뭔가 부검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뭐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 하지 못한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어.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서 아 이게 사후 세계나 뭐 귀신 같은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걸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네. 냉정하시네. 네. 사후 세계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또 주관적이고 증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잠깐 뭐 돌아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증언은 사후세계는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혹시 뭐 그런 분들 들은 거라도 없어요? 좀 사후세계를 봤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정지가 됐더라도 아직은 어느 정도 뇌는 조금 더 의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그 임사 체험 같은 걸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아직 그 신경 신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겪은 거를 좀 더. 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어쨌건 과학자분들하고는 사후세계에 대한 토크는 안 될 것 같아요. 딱 죽음과 이 죽음의 원인 그런 이야기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영혼 같은 건 더 미지 영역이지만 지금 주마등이라든지 이런 죽기 직전의 현상까지는 과학적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지금 여러 개인적인 시도를 하는 연구자들이 있겠죠. 죽음 이후가 있을지.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 인간이 뭘 느끼는지도 혹시 알 수 있나요? 제가 부검했던 사건 중에 또 좀 특이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난히 조금 표정이 편해 보이시는 시신이 한 분 계셨어요. 편해 보여요?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상황을 보니까 사망하신 원인은 이제 심장 질환이셨는데 침대에서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셨는데 그 침대 맞은편에 있는 TV에 미션 컴플리트라는 말이 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었죠. 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게임을 하다가 퀘스트를 다 깨고 깼다. 그 기쁨을 느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앞에 미션 컴플리트 떠 있었다는 게 되게
뭔가 네. 묘하네요. 묘한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 실제예요? 네, 제가 너무- 보고 인생의 미션을 컴플리트 하신 것처럼 진짜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모든 게임을 완성을 하고 자기 목표를 끝내고 그냥 그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야, 근데 이게 참 뭐라고 그러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막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20대 때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시인 선생님한테 제가 가서 물어본 적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좀 덜 무서워지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만 해지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라고 얘기하신 그게 저는 되게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외면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저 너무 무섭긴 한데 아, 그게 맞는 말이죠. 아직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저는 쌓고 싶은 것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많아. 아, 그럼요. 장훈재 쌤은요.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는 건 내가 죽는 게 고통스러울까 봐도 있지만 내 이외에 주변 사람이 남겨졌을 때 너무 슬프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일 배려심. 텐데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를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에는 뭐 죽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좀 충실하게 살자 정도의 건설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죽는 게 좀 무섭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일상적으로 죽음을 보고 이제 그게 제 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든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오늘 녹화 끝나고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교수님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그 죽기 전에 즐겁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또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교수님은 약간 쓰리잡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눈 감고 들으면 성우를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톤이 예. 네, 약간 라디오 DJ 하셔도 굉장히 잘하셨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비압 DJ 하면서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떠돌이 쉬파리가 또 나왔습니다. 떠돌이 쉬파리가 또 나왔습니다.